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됐습니다. 북한 김정남 피살 사건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상당히 좀 충격적인 사건인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이 사건을 접하시고 나서 상당히 좀 어떻게 생각이 드셨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예. 네, 뭐 어떻게 보면 참 올 것이 왔다 이런 네.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만은 김정남은 아마 북한이 아마 오래전부터 눈에 든 가시처럼 생각해 온 것은 뭐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뭐 그가 어떤 도전 세력이라기보다 예. 김정남과 김한솔은 북한의 어떤 분노할 경우 그 입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목소리들이 전 세계에 주는 그 파급 효과가 크고 예. 특히 뭐 최근에 아마 평양 소환이라든지 이런 데 직면해서 김정남이가 뭐 평양 들어오란다고 해서 들어갈 사람도 아니고 또 그걸 강제 소환을 못할 경우에는 뭐 또 해외 망명도 예상할 수 있고 예. 이런 조건들이 아마 결국 김정은이 김정남을 제거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표적이 좀 되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좀 예상을 하셨나요? 그렇죠. 뭐 예. 이미 한 2012년 그때 13년 김한솔이나 김정남이 쏟아낸 말들은 김정은 3대 세습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앙금이 뭐 당분간 해소되는 듯 했지만 이 두 쪽이 서로 불편해지면 언제든지 김한솔과 김정남은 또다시 입을 열어서 예. 실제로 북한 내에서 아마 김정은, 고영이, 뭐 김정철 이 가족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이 김정남이나 김한솔이 아니겠는가.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김정은에게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 교수님 보실 때도 어쨌든 김정남이가 이제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을 좀 어쨌든 김정남이 북한 권력 세습을 비판하긴 했지만 고모부도 처형했으니까 이복형이긴 하지만 또 가족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그럴 수 있을 만한 일이 터졌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충격적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이거는 김정은이 가족이 김정은, 김정철 그 세력이 김정남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역사가 깊습니다. 예. 벌써 2005년도에 벌써 오스트리아에서 김정남이를 죽이려고 시도를 하다가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차단하는 바람에 못 죽였어요. 그다음에 2009년도 평양 우암각에서 김정남 세력이 모여서 이렇게 파티를 벌리는데 그때 김정은, 김정철 세력이 급습을 해서 전부 다 제거를 했는데 김정남만 살았습니다. 왜? 아버지가 못 죽이게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탈출해 살았고 또 요번에 이제 죽었죠. 죽었는데 이건 벌써 예상이 됐습니다. 예상이 됐었다고 예, 보시는 김정은이가 벌써 오래전부터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아까 국회 정부에서 뭐랬냐면은 스탠딩 오더라 그랬잖아요. 스탠딩 오더. 그렇죠. 한 번 내린 명령이 계속해서 유효한 거기 때문에 벌써 5년 전에 내린 명령이 지금까지 계속 와가서 요번에 시점을 잡아서 실행한 것뿐이지 벌써 명령은 오래전에 내려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충분히 언젠가는 이루어졌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좀 예상하고 계시군요. 예. 네, 피살 당시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거 공항에서 이런 피살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김정남은 조금 좀 풀어졌을 수 있을 거고 또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북한 그 공작원으로 우선 추정이 되는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좀 부담됐을 수도 있겠는데 왜 공항에서 그런 걸까요? 그런데 아마 무슨 카페라든지 뭐 네. 식당, 레스토랑이 아닌 공항을 선택한 것은 김정남이가 그 다니는 통로를 이미 예. 북한이 다 확보했고 거기서 아마 여행 연습까지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명의 여성은 아마 그 행동대원이지만 그 옆에 지휘 성원들이나 보장 성원들이 아마 쫙 포진을 했을 겁니다. 이 두 명이 못했을 경우 이란으로서 실패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어느 선에서 또 한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란 사안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예. 이번에만은 그 북한으로서는 실패하면 안 된다는 철저한 준비가 있었고 네. 특히 북한으로서는 이게 2009년 정찰총국이 새로 이제 정찰국이 이제 확대돼서 그 독립부서로 되면서 주로 이 테러를 하는 요원들을 패러다임을 이제 남자보다는 여자, 미녀 공작원을 통해서 하는 걸 해왔기 때문에 지금 공항에서도 그 장면이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아주 뭐 우리 스튜디오스급 정도 되면 너무 눈에 띄고 그보다는 조금 작으면서도 미녀급인 그런 여성들을 선발해서 장기간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아주 용의주도하게 성공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자 공작원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저 왜 여성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김 교수님께서 어떻게? 여자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정남이가 여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김정남이 여자를 좋아한다. 네, 김정남이가 좋아하는 여자들이 전 세계에 깔려 있습니다. 네. 파리에도 있고 오스트리아도 있고 예. 모스크바에도 있고 그다음에 뭐 마카오의 부인 말고도 마카오의 여성 편력이 좀 심하다. 이 아주 거죠? 심합니다. 그래서 여성 공작원이 가는 것이 김정남한테 접근하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장을 택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탠딩 오더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북한 내에서 어떤 의미인 걸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네. 이한영이가 97년에 분당에서 살해될 때 그 노동당 사회문화부에 이제 순호조라고 최순호 소자를 비롯해서 2명이 내려왔는데 그날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인 2월 15일인가 그렇습니다. 김정일이 생일 하루 전날이죠. 근데 이번에도 13일 김정일 생일 75돌 3일 전에 또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항상 북한의 어떤 그 충성스러운 전사들은 자기 지도자에게 무슨 선물을 바친다 이런 개념으로 그걸 뭘 일을 해낸단 말이죠. 따라서 이번에 그 시점도 김정일의 생일에 자신들이 어떤 업적을 이루어서 충성의 보고를 올린다는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사실상 뭐 그 어떤 그 충성의 계기도 중요하겠지만 또 가장 중요한 건 김정남의 이제 행동 동선이 있을 때 해야지 동선이 없을 때 움직이지 않는데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마카오 아까 말씀하신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마카오는 이제 김정남의 이제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러나 마카오나 홍콩이나 아직 중국 영내에 있는 데는 어느 정도 중국 공안 당국에서 김정남의 경호를 잘해줍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중국이나 뭐 이런 경우가 잘 미치지 못하는 그런 개방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아까 있었던 국회 정보위원회 발표에서 보면요. 김정남이 뭐 통치적으로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본다. 김정은의 성격이 편집광적 때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아주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남은 벌써 2001년도 일본을 방문하다가 체포되는 바람에 그때부터 벌써 후계에서 제거됩니다. 그리고 김정남을 이렇게 지지하는 세력이 있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2009년도 우암각 사건 이후에 싹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한테 전혀 위협이 된다고 볼 수가 없는데 왜 그럼 죽였냐는 것은 3대 세습 체제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는 게 가장 큰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 모계로 우상화해야 되는데 장남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 좀 네. 부담이었을까요? 부담이 되죠. 그래서 김정남을 제거하면은 성혜림 존재도 제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끄러울지 모르지만 한 뭐 몇 년 지나면은 싹 사라질 겁니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이가 이렇게 제거를 시작한 거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김정범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일단 김정남이 박주대간 혈통이기도 하고 왜 또 장남이었기 때문에 왜 황태자 후계에서 실제로 받아왔기도 했었고 근데 왜 물러나게 됐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장자 계승론에 따르면은 당연히 김정남이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네. 예. 김정일도 장자 계승론을 내세우면서 자기 삼촌인 김영주를 밀어내고 2대 세습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아마 3대 세습도 장자 계승론이 어느 정도 준비되다가 1996년에 바로 그 이한영의 어머니 송혜랑이 이제 망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그 2001년에는 나리타 공항에 뭐 무슨 디즈니랜드 보러 가다가 다 들통이 나서 세계 언론에 완전히 북한의 개망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고용희가 그 후계자 반열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음모다 이렇게 이제 말도 있는데 음모일 가능성도 뭐 높을 것입니다. 그걸 계기로 김정남은 완전히 후계자 계열에서 밀려나고
그다음부터 이제 밖을 떠돌기 시작했죠. 밖을 떠도는데 뭐 김일성의 아들 김평일 정도는 김정일이가 그냥 폴란드 대사를 줬고 지금은 체코 대사로 있습니다만은 네. 사실 김정은도 좀 아량이 있다면은 저런 사람을 암살하기보다는 어느 나라의 대사 정도 임명해야 되는데 또 이 김정남 생활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방탕하다 보니까 무슨 공직에 앉을 만한 이런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근데 본인의 집권에 어떤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죽이기까지 했어야 됐나? 이런 그렇죠.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의문이 드는데 그래서 예. 제가 아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뭐 망명을 할 수도 있고 또 네. 평양의 소환에 불응했다든지 또 최근에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몇 군데에서 탈북자들이 이제 망명 정부를 준비하면서 예. 뭐 김정은에게 어떤 망명 정부의 지도자를 맡아줄 수 없느냐 이런 제안이 들어간 게 북한 첩보망에 걸려서 아 이거 가만 놔뒀다간 뭔가 또 큰 인물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도 북한이 됐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 동기들이 중첩되어서 아 이건 제거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 내렸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예. 망명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 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 첫째, 김정남 자신이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고. 네. 왜냐하면 사방 여자가 있어서 그 여자들 다 데리고 망명할 수도 없어요. 그다음에 예. 연간 생활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한국에 가든 어디 가든 그만한 생활비를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안 하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김정남이를 받는 것은 굉장히 정책 부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성혜림이가 한국으로 망명하는 것도 한국 정부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정남이가 망명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망명 가능성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였죠? 망명 가능성 말고 또 망명 정부 요청 지도자로서 요청받지 않았나.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탈북자 단체에서 망명 정부를 얘기하는데 그게 우리 대한민국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탈북자 단체를 적극적 지원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옳은 과학적인 설명이신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예. 그 태영호 공사가 망명해가지고 상당히 좀 이게 뭔가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김정남이 그 태영호 공사의 행동을 일일이 체크했다면은 뭔가 평양에선 자꾸 들어오라 그러지. 그러니까 아 나도 태영호 공사처럼 한번 될 수는 없는가 이런 상상을 해봤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그럼 네. 평양 귀환 지시를 했다는 얘기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해봤자 안 들어온 거 알면서 지시를 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살해 명령을 발동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 거로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태영호 공사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아무래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태영호 공사도 좀 상황이 녹록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위협을 받을 수도 있을 거라 보는데 또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은 우리나라에 지금 북한 공작원 2명이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또 경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황장엽 선생님 계실 때도 그 암살범은 경찰청국에 소자 2명이 들어왔는데 다행히 우리 정보기관에서 체킹이 돼가지고 체포해서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북한은 아마 끊임없이 황장엽 선생님이나 이런 고물급들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 타겟이 지금 또 태영호 공사로 지금 부각됐단 말이죠. 따라서 북한이 아무래도 대남 간첩을 난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이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국가다 보니까 뭐 신분 세탁 잘해서 어떤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이렇게도 들어올 수 있고 과거도 실제로 깐수라든지 정수일 같은 공작원은 제3국 사람으로 바로 그 사람이 이제 말레이시아 사람으로 위장해서 들어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북한이 간첩 활동이 할 수 있는 조건이 많고 또 예행 연습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점에서 우리가 북한이 있을 수 있는 어떤 테러라든지 암살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 나라 밖에서 일어났지만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건 예상할 필요가 있죠. 김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뭐 난파 공작원들 지금 얘기한 간첩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 우리나라의 어떤 대응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발전해 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인 겁니까? 경찰력보다는 예. 뭐랄까 테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테러에 취약합니다. 그렇습니까? 상당히 취약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국가범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살고 출소된 그 사람들 네. 또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대남 공작원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실형을 산 다음에 우리 국내에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사람들이 언제 지령을 받고
테러를 시행할지 그걸 체킹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체크하는데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네. 경찰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김정은이 했다고 얘기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반응도 궁금하거든요. 글쎄 아마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이 신속하게 그 시신을 넘겨달라. 그러니까 해부도 인도 하지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고 달라는 것은 그 해부하면 이제 독극물도 나올 것이고 북한 소행이 거의 판명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신속하게 시신을 넘겨달라고 요청한 자체에서 이것은 북한이 우리가 했어 하는 걸 거의 광고하는 셈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판단이 서고 아마 이 미녀 공작원 2명은 행동을 해서 지금 성공했다면은 네. 자칫 제2의 장소로 이동해서 다시 다른 조에 의해서 암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작 체계라는 게 뭐 우리가 뭐 007에도 나옵니다만 행동을 한 사람은 다시 암살해서 그 은폐하는 이런 공작을 쓰기 때문에 과연 그 여성들이 우선 북한으로 살아 돌아갈 수 있을지도 좀 걱정이 되는 문제고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과거 뭐 랭군 그 전두환 대통령 암살 때도 딱 발을 뺐지만 2명이 체포됨으로써 법정에서 버마 법정에서 다 증언을 하다 보니까 백일화에 드러났는데 이번에 그 공작원을 말레이시아 당국이 체포 못한다면은 네. 이거 북한이 뭐 계속 오리발을 내밀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네. 면에서 좀 암담합니다. 예. 일본 언론에서 이 사건은 예. 1987년도에 칼 858기를 포함한 김일이 사건하고 거의 같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지난 그때는 비행기를 폭파한 것이고 네. 이번에 사람을 죽였는데 공작자가 2명이고 예. 아마도 여성 공작이긴 하지만 어금니에다가 독약 앰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하. 그래서 만약에 체포가 되면 그걸 깨물어서 자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 말레이시아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자결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동북아 이거 이번 사건을 위한 동북아 정세를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일본 언론 측에서는 뭐 이렇게 분석했더라고요. 권력 다지기 마무리 지은 김정은이가 존재감 과시하기 위해서 암살을 한 것이다 보여주기식에.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그렇죠. 아마 올해가 만 5년이니까 내부에서는 비교적 권력 정리가 됐다고 김정은이 자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 밖에서 지금 자기를 위협하고 있는 칼끝이 몇 개 되는데 그게 아마 김정남이가 첫 번째 칼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마저 정리해야 내가 좀 마음이 놓인다. 특히 이제 지금 트럼프 정권이 뭐 군사적 옵션이니 참수 작전이니 하면서 자기를 언제 제거할지도 모르고 여기에 중국이 협조하면서 레짐 체인지, 중국이 말하는 레짐 체인지는 뭐 북한 정권 자체를 뒤집었겠다는 게 아니라 김정은이만 쪽 뽑아내고 예. 다른 사람을 넣겠다. 이런 의도가 이제 서서히 드러난다고 할 때 김정은으로서는 김정남을 제거하는 게 그 안전핀을 꼽는 첫 번째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면은 이것은 김정은이 어느 정도 국제 정세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행동에 옮긴 그런 사건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네. 예.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권력 다지기 측면도 뭐 전혀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이 자기를 욕하는 저 밑에 있는 그 뭐랄까 자기 그 격가지무리를 하나 그냥 징벌한 거다라고 판단하기 더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또 다른 위험을 받을 만한 인물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 군은 어떨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다음 타겟은 김한솔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과거 이제 발언하는데 보면은 김정남보다 오히려 김한솔이가 더 한 수 높은 발언을 썼습니다. 김정남도 이제 뭐 정치학과를 다녀서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들을 했는데 또 김한솔은 그보다 더 높은 파리 정치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용어들을 많이 구사합니다. 네. 이 3대 세습이니 뭐 족벌 체제니 사회주의도 아닌 북한의 봉건 체제를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김한솔이라고 할 때 지금 물론 김한솔이 중국 영내에 있다면 신분이 안전하겠지만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 또 드나들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고 한간에서는 또 말레이시아나 뭐 싱가포르에서 속박사 학위를 하고 있다 이런 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북한으로서는 얼마든지 또 암살할 수 있고 이런 네. 위험성이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추정이긴 합니다만 또 김정은의 돌출 행동이 어떤 식으로 또 생겨나게 될지 저희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지금까지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 네.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